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해성 김영석 회계사입니다. 사업자 등록 성공적으로 마치셨나요? 그런데 사업자 등록을 했다고 끝이 아니죠. 오히려 지금부터 알려드릴 사항들을 제대로 챙기지 않으면 뜻밖의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사업자 등록 이후 세금 걱정 없이 사업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반드시 당장 해야 할 핵심적인 일들을 쉽고 명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업자 등록이 완료되었으면 발급받은 사업자 번호로 세금계산서, 현금 영수증 등을 발행하셔야 합니다. 특히 개인 소비자 대상 업종의 경우 현금 영수증 가맹점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미가입 시 수입 금액의 1% 가산세와 각종 세금 혜택을 못 받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통 신용카드 단말기 설치 시 가입을 함께하나 제대로 가입이 되어 있는지 홈택스에 들어가서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업용 계좌와 사업용 카드를 등록하여야 합니다. 사업용 계좌 등록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별도로 계좌를 만들 필요 없이 기존에 사용하시던 본인 명의의 계좌로 손쉽게 등록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복식부기 의무자만 사업용 계좌를 등록할 의무가 있으나 무조건 사업자 등록과 동시에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향후 매출이 증가해서 복식부기 의무자가 된 이후 하려고 하다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사업용 계좌를 미사용하는 경우 미사용 금액의 0.2%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미등록 시 각종 세금 혜택을 못 받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업용 카드 역시 마찬가지로 기존의 본인 명의로 발급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홈택스에 등록만 해두면 복잡한 장부 정리 없이도 지출 내역을 손쉽게 관리할 수 있어 시간과 노력을 크게 절약할 수 있습니다. 등록하지 않은 카드 사용 내역을 세금 신고 시 반영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사용 내역을 보고 일일이 장부에 기록해야 해서 번거롭고 힘들고 오류나 누락이 생기기 쉽습니다. 다음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위해서 세금계산서 발행용 보안카드를 발급받거나 세금계산서 발행용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홈택스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이제부터는 각종 세금 신고 시 놓치는 비용이 없도록 절세하기 위한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업자 등록하기 전부터 개인 명의로 처리되는 비용이 있다면 사업자 명의로 변경하고 사업자 번호를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각종 공과금, 통신비, 관리비, 정수기 사용료 등 자동이체나 정기 결제되는 비용이 있다면 놓치지 말고 사업자 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달라고 요청을 하셔야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결제 시 신용카드 사용 내역으로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결제되는 금액과 실제 부과되는 금액 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업자 번호로 발행해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간이 사업자나 사업자가 아닌 개인 등으로부터 매입하는 경우 계약서, 견적서 등 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와 계좌 이체 내역, 송금 내역 등의 근거 자료를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건당 3만원 이하의 지출의 경우 간이 영수증으로도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경조사비의 경우 20만원까지는 부고장, 청첩장 등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 초기에 지출하는 큰 비용인 권리금과 같은 경우 반드시 적절한 증빙을 통해 비용 처리를 해야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만약 권리금을 받는 쪽에서 세금계산서 발행이나 기타 소득 신고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반드시 전문 세무대리인과 상담하여 계약서, 이체 내역 등 가능한 모든 증빙을 바탕으로 비용 처리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절대 그냥 포기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기존의 근로소득자였다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현금 영수증을 받으셨을 겁니다. 사업자 등록 이후에는 지출증빙용 현금 영수증으로 바꿔줘야 합니다. 사업자 번호로 받은 지출증빙용 현금 영수증은 부가세 공제와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만약 직원을 고용할 계획이시라면 정규직, 일용직, 프리랜서 등 고용 형태에 따라 인건비 신고 방식과 4대 보험 가입 의무가 달라집니다. 노무와 관련된 부분은 워낙 복잡하고 중요한 내용이므로 별도 영상에서 더욱 상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자로서 받을 수 있는 각종 보조금 혜택 등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소기업 소상공인의 퇴직금 개념으로 볼 수 있는 노란 우산 공제의 경우 연매출 3억 이하인 경우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사소한 비용들을 놓치다 보면 실제로 별로 번 것도 없는데 세금은 많이 내는 것 같다고 하시는 사장님들이 많습니다. 매출은 투명하게 다 드러나고 매입 비용은 놓치는 경우 실제보다 소득이 더 많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세금이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은 여러가지 경로로 각종 정부 시스템과 연결되어 건강보험, 국민연금 부과 외에도 각종 지원금, 보조금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 그러나 단순히 매출과 소득을 낮게 신고하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때로는 적극적인 세금 공제와 감면을 통해 높은 매출과 소득을 유지하면서도 실제 납부세액을 효율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입찰이나 대출 등 사업의 중요한 결정에는
일정 수준 이상의 매출이나 소득이 필요할 수도, 혹은 넘기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복잡하고 다양한 변수들을 사장님 혼자 모두 파악하고 조절하기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결국 사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현명한 절세를 위해서는 저와 같은 회계사, 세무사와의 긴밀한 소통과 조언이 필수적입니다. 사업 초기부터 전문가와 함께 하시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사업에만 온전히 집중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사업자의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필수적인 세금 신고인 부가세 신고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